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돌보기 아빠 어반이라고 합니다. 입만에 돌아보기 다시 해볼까? 복돌아, 안녕? 여러분 그거 알아요? 보통 고양이들은 자기 이름을 알아. 자기 이름을 아는데, 원래 보통 고양이들은 불러도 모른 척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귀찮아가지고 모른 척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은 굉장히 착하지, 이런 거 보면. 그지? 그지, 복돌아? 자, 역시 오늘도 상큼한 고양이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어반놈 유튜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마통론을 보는 여자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통론 어반님이 올렸으니까 뭐 안 본 사람은 마통론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뭔가를 보더라도 되게 각도가 너무 뒤틀려지게 보는 것 같아요. 남자 보는 각도와 여자 보는 각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마통론에 대해서 보통 남자들이 보는 마통론은 양심이 없다. 불공정거리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혼수 삼촌이 국룰이었다. 국룰이었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실제로 6년 전에 텔레비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6년 전이었어. 그것도 MBC였는데 무리한 혼수 예단을 요구하는 예비 시무 이래가지고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보통 예단비는 집값의 10%라면서 거기에 맞게 적었다는 메모와 함께 3천만 원어치 예단 품목이 나열되는 거야. 여기서도 3천만 원이지, 그지?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6년 전이었으면 집값 3만 원이었으면 충분했잖아, 6년 전에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하면서 그때 이 사연이 올랐는데 그때 여자가 올린 게 오히려 더 여자가 성을 내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들 갖고 저에게 장사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심각하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되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혼수를 장만해야 되냐? 그렇다면 남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입니다. 오빠들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런 뭔가 참 이거 지금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공중파에 나오니까 여자들의 상태가 마탱이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지? 여기서 보면 이게 정확히 그 마통론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잖아. 아, 대출 받아 세우면 되겠다.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지? 그래서 여기 아마 근데 이 방송에서는 남들이 조금 역정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 마통론을 두고도 그 여자와 남자가 보는 시각이 근데 확실히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지나가는 짤방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마통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는 마통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마통론이란 거는 그냥 일부 여성들이 살아오면서 하나의 성 전략이다. 일부 여성들이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무임승차해야겠다. 애초에 결혼을 통해서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게 더 상위에 있는 본질이다. 혼수를 빚내서 했다는 거, 그걸 남편 돈으로 몰래 갚는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나 죄의식, 이딴 거는 아마 느끼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상에 깊이 들어가 보면 높은 확률로 남편인데 이 정도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벌어다 준 돈 내가 쓰는 게, 네가 벌어다 준 돈 내가 쓰는 게 좀 어때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상위 본질이라기보다는 싸구려 마인드에 좀 가깝긴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근데 내가 좀 많이 본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류의 이야기는 나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내가 언젠가 이것도 내 유튜브 한번 얘기해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 어떤 결혼하니까 뭐가 좋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하니까 뭐가 좋아?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내 돈도 내 돈인데 얘 돈도 내 돈이네. 이러는 거야. 내 돈도 내 돈인데 얘 돈도 내 돈이네.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어. 그리고 참고로 그 여자가 황가장의 첫 번째 와이프다.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요놈의 입이 방정이다. 그치? 그래서, 설마 보는 거 아니겠지? 그래갖고, 여튼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따지고 보면 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 남자의 인생이랑 소모당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다. 여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하고 가부장제의 소외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런 걸 이제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점점 더 대놓고 착취를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냐. 상승혼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은 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선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정확한 기준점이란 게 없었잖아. 근데 이 기준점을
하나씩 높여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미경 누나가 집에서 차에서 이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인간은 결혼 후에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먹히던 시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박살나 버린 거지. 다 박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가 연애를 해주는 거다. 야, 아빠 얘기는 왜 하품하고 라는데, 이 새끼야. 애 낳아주는 거다. 결혼해주는 거다. 실제로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은 여자가 손에다 이런 걸 다 달고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리어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시야, 내가 살아주는데 그 정도 못 해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항상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 당하는 놈이 근데 병신이야,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들이 살아준다라는 마인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보통 여자가 살아준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자기 매도 호가에 던지거든. 매도 호가. 내가 이게 딱 던지면 덥석 물어가는 그 매도 호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는, 야, 이런 여자가 나랑 살아준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 그러니까 착취를 당하는 거다.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남자들에게 내가 항상 뭐 경험이란 걸 강조하지만, 근데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데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마통론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가지고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나라였거든. 그래서 옛날에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소득 동지론 지수를 발표한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 동지론이란 거는 같은 등급끼리 만나는 거지. 스펙이 좋으면 좋은 사람들끼리 일종의 결정사 같은 방식이란 말이야. 결정사처럼 1등급에 1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10등급, 10등급,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이렇게 결혼시킨 건데, 한국은 이게 가장 낮게 나왔거든. 끼리끼리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게 OECD 최하위가 나오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가구 소득 불평등이 10%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그만큼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잘 응해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선을 좀 빡시게 넘었다고 해야 될까? 선을 굉장히 빡시게 넘었다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이제 포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포플레이션 알았지? 그 보 맞아. 그런데 상당 그 자산 가격이 붕괴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게 아닌가, 그 변곡점에 온 게 아닌가, 저는 일단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동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뭐 여자들 중에서도 웬만큼 빡대가리 아니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건지는 알고 있지만 다들 침묵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왜? 그로 인한 수혜를 자기가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였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누렸던 수혜가 사실은 이제 손해였다고 느끼는 시점으로 이제 오게 될 거지. 오게 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만 떨어지고 안 팔리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싸우지 않을까. 아직은 안 온 것 같아. 항상 말하잖아. 아직은 안 온 것 같은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확실히 그 마통론을 보더라도 남자 여자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실제로 내 방에는 어떤 여자가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반이 마통론 잘 봤는데, 근데 솔직히 남자도 집 다 돈 주고 사온 남자 몇이나 되냐고. 대출 껴서 사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마통론 껴갖고 그 사온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걔네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대출 끼고 집 사는 거와 자기가 대출 끼고 혼수한 걸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일단 똑같은 가격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똑같이 대출해 온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뭔가 이제 이런 뭔가 결혼에 있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사실 그래, 마통론이란 것도 별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오빠 내가 돈이 없다 사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 맞잖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 이게 여자가 그래도 오빠 내가 사실 돈이 없어. 왜냐면 나도 그렇게 물어봤고, 나도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한테 내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 자기야, 내가 뭐라고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빚 있으면 지금 빨리 말하라고. 빚 있으면 지금 빨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뭐 그래 알면 그래도 난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마통론의 근간은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만행위거든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야 똑같은 거 아니냐고 라고 이렇게 엇박지르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아졌다는 게, 나는 한편으로는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얼만큼 이제 제정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뭐다? 연애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애는 많이 해보라고. 근데 결혼은 심사숙고하라는 게 이게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마통론에 대해서 얘기한 여자들도 일부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일부가 굉장히 많이 잠식당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은 그냥 마통론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봤고, 뭐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병신같이 내 친구들처럼 이렇게 병신같이 이렇게 손해 보면서 그런 결혼 생활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